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유세 경쟁이 뜨겁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부천시장 후보들의 정책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교육행정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색깔과 기호, 번호가 없어 교육 정책을 더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인천 교육감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선거 기간 거리마다 유세차가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유세차 제작부터 활용까지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LG엘로비전과 한국팔복재단이 부천 취약가정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담은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유세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까지는 이제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오늘은 부천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짚어보는 순서 마련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역 곳곳에서 유세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분위기는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부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조용익 후보, 국민의힘 서영석 후보의 양당 구도로 치러집니다. 지난주 부천시장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의 두 후보와 합동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두 당의 견제가 치열하게 이어지는 선거운동에서도 후보자 공약은 단연 중심에 있습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조용익 후보는 시민주권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일기 신도시와 원도심의 재정비 사업 추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부천 지하철 시대 완성 등 5개 대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일기 증동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재건축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평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여서 그런 새로운 부천의 신성장, 혁신성장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부천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낸 서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광역동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서남부 경제거점 도시 완성, 출산, 육아,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등을 약속했습니다. 36개 동을 부활시키는 거. 우리 부천이 교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GTX B노선과 D노선을 조기에 착공해서 부천을 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별 주요 정책과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을 발판 삼아 이번에도 부천시정을 지키겠다는 민주당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천에서도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국민의힘, 부천의 현안을 기반으로 정책과 공약을 세운 양당 후보들의 민심 잡기는 선거 전이 막바지로 향해 갈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정말 코앞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4년간 책임질 인천시 교육감도 이번 선거에서 결정되는데요. 인천시 교육감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후보는 서정호 인천시 교육감 후보인데요. 서정호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서 후보, 전국 유일의 40대 교육감 후보인데요. 지난 8대 인천시 의원으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중도를 표방하는 서 후보는 정치색이 아닌 교육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는 정당도 없고 기호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정당을 표방하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육과 정치는 정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책만 바라보고 선택을 해주십시오. 네, 서정호 후보의 5대 공약입니다. 가장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와 학교 급식 질 개선을 공약했고요.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중고등학교 학군 재배정을 약속했습니다. 또 인천형 직업체험관 설립 등 기초교육 강화와 교육 4주체 참여 활성화를 공약했습니다. 교육청 인사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교직원 사기 향상도 약속했습니다. 교육 균형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 균형 격차를 정확히 줄여서 원도심에 맞는 교육, 원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신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잘 형성해서요. 우리 교육이 괴리 없는 정말 인천 교육특별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 서정호 인천시 교육감 후보 만나보고 왔는데요. 다른 인천시 교육감 후보들의 모습도 차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기간 거리를 둘러보면 후보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대형 스크린에 큰 소리까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선거 유세차입니다. 이 선거 유세차의 모든 것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의 또 다른 발입니다. 유세차는 시끄러운 길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후보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 제작 단계부터 차 곳곳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고화질 LED 전광판을 비롯해 출력이 좋은 스피커, 소음이 적은 발전기는 필수입니다. 완성된 선거 유세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내리기 쉽게 디딤판이 설치돼 있고 후보가 연설할 수 있는 단상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LED 전광판이 위치해 있고 마지막으로 안쪽에는 전기 발전기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합니다. 후보의 이름이 유세차 위에 명함처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광판을 2층 높이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가 올라가면서 뒤에 배경이 다 보이는 차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다 방수가 다 돼 있습니다. LED나 음향 장비도 보면 방수 다 돼 있는 장비를 다 쓰거든요. 네. 공직선거운동 13일 동안 유세차를 빌리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하루에 100만 원 꼴입니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보존 비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세차도 일반 차량처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가받은 유세차에서는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헬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개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번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국내 유입 역시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숭이 두창, 사실 저희에게는 많이 생소한 병이죠. 원숭이 두창이 어떤 병이고 증상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은 사실은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나타나지만 사람의 두창인 경우에 있어서는 천연두가 두창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과 동물에 전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바이러스는 사람의 피부, 호흡을 통해서 감염되고 또 감염되면은 발열, 두통, 임파선염, 피로감, 근육통, 오한 등으로 시작해서 1 내지 3일 후 얼굴 중심이 발진이 나타나고 전신으로 확산하는데 손을 중심으로 수포성 발진이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상은 2주에서 4주 지속되며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사망 사례도 있어서 의료체제가 열악한 경우 3 내지 6%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사망 사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치료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외 여행 후에 3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생기면은 1339 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고 PCR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임상 증상만으로도 진단은 가능해 보입니다. 치료제로는 사이도포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바이러스제의 효과보다는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2차 감염을 잘 관리하면은 완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이 덴마크의 제약회사가 만든 제노이스라는 예방 백신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 백신을 접촉 후 4일 이내에 접종하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고
14일 이내에 접종을 받으면은 위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승인이 나오고 있지 않고 도입되어 있지도 않아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도 이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처럼 팬데믹으로 번질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도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코로나19에 비하여는 전파력이 현저히 낮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 감염 초기에 상기도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여 비말 감염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밀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특히 많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은 이런 감염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이기 때문에 손을 잘 씻는 것도 감염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신다면은 혹시라도 모를 감염 예방을 위하여 사람과의 밀접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야생동물 접촉과 섭취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LG 헬로비전과 한국펄벅재단이 부천 취약가정에 지원 물품을 담은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합니다. LG 헬로비전과 한국펄벅재단을 주축으로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미시장 상인회 등은 25일 오전 식료품과 생필품을 담은 마음 나눔 꾸러미 70상자를 포장했습니다. 완성된 꾸러미는 각각 부천 다문화 가정 35세대와 홀몸노인 가정 35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물품 상자에 포함된 모든 상품은 원미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에 또 특별히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달. 그래서 LG 헬로비전에서 이런 플랜을 세워서 저희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런 좋은 계획을 했고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물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는 그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받으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정말 많이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물질 플러스 마음이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말 요즘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중에 하나인 삼겹살은 이제 금겹살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같이 먹는 상추와 깻잎 값도 덩달아 급등했는데요. 배추와 무도 약 20%씩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고 4월과 5월의 저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6월 봄배추가 출하되면 지금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외식 수요도 늘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는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고충은 더 커지게 되겠죠. 코로나 위기에 출구가 막 보이는 시점에서 이제는 물가 걱정과 또 이자 걱정에 서민들의 어깨가 짓눌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천시가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부지의 보상 절차를 위해 진행한 징발 토지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다음 달 7일까지 공개합니다. 부천시는 24일 사업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토지 이종 현황과 전쟁 당시 재산 강제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상이 누락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국가 명의로 땅의 소유권을 이전했고 매수 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상환이 5년 이상 지나 환매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은 오는 26년까지 부천 오정동 일대 4,000세대 규모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입니다.